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심장병이 점점 악화가 되면 심부전에 이릅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나온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립니다. 심장병의 종착역이라고 불리는 심부전 환자들은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나날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심장 이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생겼습니다. 심부전과 심장 이식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절한 닥터는 이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송승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송승환입니다. 네, 흉부외과 전문의시고요. 오늘 심장 이식과 심부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병의 종착역이 심부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부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심부전이란 심장 고유의 기능인 펌프 기능이 떨어져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혈액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심장의 혈액 공급이 충분치 못해 발생하는 허혈성 심질환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이 진행하게 되면 심장의 근육이 괴사되어 펌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부정맥, 심장 판막 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이 악화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심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건 심장이 계속 상하고 있었다면 나중에는 심부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변에 심부전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사시다가 최근에 인공심장 수술까지 받으신 분을 저희가 어렵게 한번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분의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옛날에 건강했을 때처럼 정상적으로 걸어 다녀도 숨이 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80세 정도 되는데 저희 아버님보다도 같이 따라가면 숨이 차서 그게가 일상생활에서도 천천히 걸어 다녀야 되고 그다음은 이제 심부전이 심해지면은 밤에 누우면은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계속 밤을 지새 심부전이 심해지면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그다음 무리를 하면 좀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장이 더 빨리 나빠져서 이제 이식을 해야 될 시기가 더 당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이는 거를 적게 해야지 심장 상태가 이식 때까지 유지가 되는데 여든이신 아버님보다도 걷기가 힘들었다고 말씀을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고 제가 아는 심부전 환자들도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호흡이 가빠서 앉아서 주무셨다는 분들이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분이 선생님한테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떤 문제로 오셨던 분인가요? 소개드린 환자분은 2007년도에 심근경색증을 앓으시면서 그때부터 심장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심장 기능이 점점 나빠져서 심부전이 진행하였고 일상생활을 하기엔 숨이 차서 너무 이제 힘든 상태까지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 대기를 하고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에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는 이제 입원해서 심장을 도와주는 주사인 강심제 주사를 맞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입원한 상태로 심장 이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인공심장 수술을 받게 되신 거죠. 자신의 병을 이렇게 알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은 그냥 이렇게 뵙기에도 썩 나이가 많으신 분 같지가 않습니다. 연령대가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인가요? 예, 40대 후반의 환자분이셨고요. 심부전은 일반적으로는 고령 환자에 많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심장병들이 진행하게 되면 심부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요즘 식생활의 변화라든지 음주, 흡연이 문제가 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이 젊은 나이에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네. 이런 젊은 분들은 본인의 증상을 네.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난 있어서 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렇게 네. 병이 악화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이 예. 환자분도 비슷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고령이 아니라도 젊은 나이에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한 중년쯤에도 이미 심부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인터뷰해 주신 분께서는 숨이 찼다라고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부전이 오면 선생님 호흡이 곤란한 거, 이게 주 증상인가요? 다른 증상도 있습니까? 심부전의 주된 증상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폐에 물이 차게 됩니다. 아, 폐에 물이 차게 되면 주로 호흡 곤란이 발생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른 몸의 장기의 기능 부전이 따라오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부종이 발생한다든지 예.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불량이 생긴다든지 네. 특징적인 부종은 하지에 손가락을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종 예.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숨이 찬 증상을 네. 제외하고 그 외의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보일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이어서 숨찬 증상이 있을 때는 심장내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가 제대로 잘 못 돌다 보니까 온몸에 이제 물이 차게 되고 다리에도 차고 폐에도 차고 맞습니다. 폐에도 물이 차면 이제 호흡 곤란이 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게 되면 선생님 심부전 진단하는 건 방법이 쉬운가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가슴 X선 사진이나 심전도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X선 검사에서 심장의 크기가 커져 있다든지 예. 폐에 부종이 심하다든지 하게 되면 심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심근의 허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네. 심장의 기능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심장 기능이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네. 그 외에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예. 심부전이 의심되는 경우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뭐 엑스레이나 심전도 그리고 그 심장 초음파. 초음파 정도만 하면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주변의 환자분들 보면 병원에 나빠져서 입원했다가 또 좋아지면 또 퇴원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선생님? 심부전은 크게 급성 심부전과 만성 심부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급성 심부전은 처음 증상이 나타나 진단이 되었다거나 예. 만성 심부전을 앓고 있다가 갑자기 악화된 경우에 급성 심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는 심근경색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부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급성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완전히 치료되기도 하고요. 예. 적절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진행하여 만성 심부전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 심장병, 심부전 이렇게 쭉 가다가 점점 만성 심부전으로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계속 나빠지는 거니까 이게 무슨 단계별로 이렇게 그 나누기도 하고 치료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맞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일단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3단계가 되게 되고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약물 치료나 시술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지게 되면 네. 4기, 말기 심부전으로 진단되게 됩니다. 자, 이게 심부전이 뭐 그냥 심장이 잘 작용을 안 하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돌연사, 급사할 확률도 높아서 심지어는 사망률을 암하고 비교하는 데이터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증상이 없을 때는 예. 초기 심부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증상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3기 심부전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나 시술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지게 되면 4기, 말기 심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예. 말기 심부전이 되게 되면 갑작스러운 악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심장 돌연사라든지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게 되고 네.
훨씬 더 위험한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기 심부전 환자의 결국 가장 완벽한 치료는 심장 이식이 될 텐데 여전히 대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2019년 질병관리본부 장기 이식 통계를 보면 예. 장기 기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약 3,000건. 3,000건. 그 중에서 심장 이식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네. 200건에 불과합니다. 그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선생님. 장기 기증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예. 그 기증을 희망하신 분이 장기의 기능에 따라서 이식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중간에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 특히나 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식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건수에서 실제로 심장 이식이 이루어져 있고 예. 그러면 대체로 기다리는 연수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대기자들이 많으실 텐데. 예, 심부전 환자들이 늘어서 작년 통계를 보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환자분의 수는 700명에 육박합니다. 예. 그런데 작년 200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고 예. 장기 이식의 평균 대기 시간이 1년 7개월 정도 됩니다. 1년 7개월. 이런 대기 환자분들 중에 매년 한 80분, 한 10%가 조금 넘는 환자분들은 대기를 하는 중에 심장 이식을 받아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런 숫자들을 제가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하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시술을 실제로 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떤 점들이 답답하신가요? 하시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이 등록된 분이 9만 명 정도 되십니다. 예.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고 네. 이 숫자가 수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심부전 환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기를 하시는 순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이식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 되시고 조금 뒤고 미도 밀리시는 분도 있고 이거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이 장기 이식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응급도라는 것과 혈액형, 이 주된 순서를 결정하는 인자가 되고요. 우리나라의 다른 혈액형에서 수혈을 받을 수 없는 O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대기자가 많은 A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더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은 장기 이식의 적응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병원이나 국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분들도 좀 더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평균 대기 시간이 1년 7개월,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긴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인공심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주실 건데 선생님, 인공심장 어떤 건가요? 흔히들 인공심장이라고 말하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는 심장의 펌프 기능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개발된 기계장치입니다. 말기 심부전에 빠져서 심장 이식을 대기하게 되면 다양한 장기의 기능 부전이라든지 심부전 증상이 악화되면서 환자분의 몸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 기간에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 줌으로써 환자분이 좀 더 건강한 상태로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네, 언젠가는 나오겠지 했는데 이제 정말 나와서 시술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 보는 기계라서 궁금한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기계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장치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흔히 말하는 인공심장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 심장을 보면 심장은 크게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혈액은 이 좌심실에 모여서 이 좌심실의 수축력에 의해서 이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심부전이라는 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좌심실의 수축력이 떨어지면서 온몸으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좌심실 보조장치는 이 유입구를 이 좌심실에다가 삽입을 하고 이 중간 펌프 부위가 있고 이 유출구는 이 대동맥에다가 인조혈관을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이 유입구를 통해서 기계로 들어와서 펌프를 통해서 유출구로 대동맥을 통해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있던 심부전의 증상들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도 의사인데 저 기계를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계인가요? 개발된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내에 도입되고 보험 급여가 된 게 2018년 11월입니다. 얼마 안 됐군요. 예. 그 전에는 이 기계 가격이 네. 1억 원이 조금 넘어가는 어이구, 가격이어서 예.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예.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네. 1,00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예. 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2018년 보험급여 이후에 국내에서 약 한 90여 건의 인공심장 수술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 환자분들이 이미 심장 이식을 받았거나 네. 또는 심장 이식을 대기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막 들어온 기계고 이제 막 시술을 시작한 기계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막 보험급여가 적용이 돼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선생님 심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이 굉장히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이 직접 수술하시기에 뭐 과정이 복잡하거나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수술의 과정은 생각보다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심장 수술의 과정과 유사하고요. 예. 가슴 앞 정중 흉골 절개, 가슴 앞에 있는 흉골뼈를 예. 가르고 심장에 접근한 다음 금속 유입구를 좌심실 첨부에 삽입을 하고 펌프는 상복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출구를 인조혈관을 이용하여 대동맥에 문합하게 되면 수술의 큰 과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펌프 역시 전기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줄이 하나 네. 상복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복잡한데 직접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기계다 보니까 나옵니다. 그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 환자분은 48세 남자 환자분으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오랜 기간 이제 심부전 증상으로 힘들게 지내시던 분입니다. 지금 엑스레이상에 심장도 많이 커져 있고 양쪽 폐 부종 때문에 이제 호흡 곤란 증세가 심했고 부정맥 때문에 인공 심박동기를 달고 계셨던 분입니다. 입원해서 심장 이식을 대기하고 있던 중에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 의료진이 좌심실 보조장치 수술을 하고 심장 이식으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술하고 난 뒤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좌심실 보조장치의 유입구가 좌심실에 들어가 있고 펌프는 상복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인조혈관이 이렇게 대동맥으로 연결되어서 좌심실의 혈액이 이 펌프를 통해서 대동맥으로 그래서 온몸으로 공급되는 형태로 지금 수술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심장 크기도 많이 줄어들고 폐하도 깨끗해지면서 환자의 호흡곤란 증세는 많이 호전되었고 이제 곧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적절한 공여자가 나타나게 되면 심장 이식을 받을 예정이신 분입니다. 엑스레이를 보니까 폐가 깨끗해진 건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장치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거 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 기계 장치도 전기로 작동하니만큼 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전력이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갑자기 펌프가 멈출 수 있어 큰일 나죠. 네,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예. 배터리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네. 숙달되게 되면 네. 환자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 핸드폰 충전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충전이 돼 있으면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외출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가정에 계실 때는 예. 파워 모듈에 연결해서 이제 계속 전력을 공급받게 되지만 네. 외출 시에는 이걸 배터리로 교체하게 되고 예. 배터리를 가지고 8시간 이상 예. 외출이나 일상생활 또 직업에 복귀도 가능하여서 예. 환자분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 더요. 샤워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라인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상관없습니까? 예, 그 컨트롤러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방수 가방이 예. 같이 제공이 되고요. 그 가방에 그걸 넣어서 그리고 전선줄이 나오는 부위에는 방수 테이프를 붙여서 예. 샤워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운동을 하신다든지 하는데 네. 더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거의 뭐 일상생활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실제로 이 장치를 하고 계신 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좌심실 보조 장치도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펌프의 일종이기 때문에 몸속에서 삽입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선줄이 하나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컨트롤러라고 해서 안에 좌심실 보조 장치 펌프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혈류량을 이제 순환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그것을 이제 디텍하게 돼서 알람을 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두 개의 배터리가 연결돼 가지고 전력을 이렇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퇴원하셔서 요 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외출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샤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빼면 안 되겠죠. 지금은 환자분이 직접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을 하시는 건데요. 아하. 하루에도 수차례 이 과정을 반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퇴원 전에 저 과정을 숙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펌프가 돌아가는 속도고 우리 자동차로 치면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죠.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고 이게 이 기계 장치가 계산한 이 분당 혈류량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보고 여기 이제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그리고 펄스 인덱스라고 해서 어떤 저항값의 변화가 있는지를 이 모니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환자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 번씩 외래 오시게 되면 환자분 기계에서 어떤 알람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록을 이렇게 한번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점검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지금은 아직 적응이 덜 됐는데도 이제 수술하기 전보다 더 많이 걸을 수 있고 숨이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걸어도 옛날에 걷는 것보다 숨이 안 차고 그다음 이제 한 4, 5개월 돼서 이게 기계가 적응이 되면 가벼운 운동 같은 거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벌써 표정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일단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람 소리 나고 이렇게 배터리 갈아 끼고 할 때 저는 좀 떨릴 것 같은데 저분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아주 침착하게 잘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이게 저 장치를 이제 하고 심장 이식을 할 때까지 대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저렇게 시술을 받으면 그때까지 좀 오래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술할 필요 없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선생님? 이 좌심실 보조 장치는 주로 심장 이식의 가교 역할로 사용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 인공심장 수술을 받고 1년에서 2년 정도 안에 적절한 공여자가 나타나게 되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예.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환자분이 원하신다면 수년 이상 네. 대기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심장 이식의 금기증인 고령 환자에서는 네. 생명 유지 수단으로도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 기계로 그냥 쭉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외국의 예를 보면 10년 이상 이 기계를 가지고 잘 생활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바로 심장 이식을 받을래. 저 기계를 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 기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심장 이식이라는 수술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예. 환자분이 상태가 나쁠수록 응급도가 올라가서 심장 이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결국 환자분 상태가 가장 나쁠 때 이식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좌심실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네. 심장 이식을 기다리던 중에 네. 상태가 악화되게 되면 네. 악화된 상태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기계 장치를 통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시킨 다음에 네. 본인이 원하는 만큼 건강한 상태로 적절한 공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심장을 가능하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장 이식을 받으시는 게 훨씬 경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어. 우리나라처럼 장기 이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네.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특정 혈액형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예.
좌심실 보조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인공심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이제 신부전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이런 시술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지금 공여자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런 신부전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서라든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공받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신부전 센터에서는 심장내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가 합심하여 이런 환자분들을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런 환자분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 좌심실 보조장치라든지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 신부전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좌심실 보조장치 같은 경우에 최근에 40대 환자분이 좌심실 보조장치 수술을 받고 심장 이식까지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분의 회복 경과를 보면 일반 심장 이식 수술 후 환자에 비해서 훨씬 빠른 경과를 보여서 저희 의료진도 이 좌심실 보조장치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도 낯설었습니다. 인공심장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송승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대안이 없으면 참 답답해집니다. 신부전 환자 여러분들에게 인공심장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걸 오늘 알려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심장 이식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심도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